들 살펴봤고요.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이 꼽아주신 오늘의 특징주들 먼저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 돌파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최초로 10만 원 선을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삼성전자를 그동안 참 어렵게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갖고 오셨던 분들이 지금 챔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10만 원대가 넘어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다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수급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이틀째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 특히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가 들어갈 때 어떤 매수 주체들이 강하게 부각을 보여주고 들어간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0만 원대의 진입은 좀 반가운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단순하게 10만 원 정도를 10만 원대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이 이제 600조가 넘어가는 모습들로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 쪽에서 이제 새로운 가격대와 어떤 시총의 의미를 좀 더 둔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어떤 업황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걸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확장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제일 크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반도체와 관련된 가격의 흐름들이 일단 지금 벌써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은 지난 한 2달 전부터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스팟 가격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들이 지금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HBM 중심으로는 계속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어떤 디램이나 낸드 쪽을 어떤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거기다가 캐펙스 투자가 좀 적었다 보니까 오히려 또 AI 시대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는데 제대로 어떤 공급이 증가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가격들이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꺾일 때까지 계속 관심은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계속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AI 사이클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는 일단 엔비디아 같은 어떤 그 GPU 업체, 그러나 즉 가장 AI를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반도체가 더 핵심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함께 뭐 GPU라든가 같이 들어가는 HBM 쪽만 AI 사이클의 수혜다라는 쪽으로 바라봤는데 지금부터는 2차로 AI 사이클이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추론에 이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다 학습에 이어서 추론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좀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그쪽에서 이제 필요한 쪽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다음은 GDDR7까지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루빈 시리즈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변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SSD라고 하는 또 저장 장치 스토리지에 대한 변화가 가장 또 크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또 다음 모델 그러니까 루빈 시리즈로 들어갈 때는 이제 추론 쪽에 더 강화를 되는 모습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HBM4가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흐름들에 대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DDR7 그러니까 그래픽에 들어가는 DDR7 같은 경우에 강자는 삼성전자고요. 게다가 또 낸드를 중심으로 또 ESSD 쪽으로 꾸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쪽에도 시장 점유율 높은 쪽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가장 높아지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HBM4는 아직 진입이다 아니다 말은 조금 많지만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좀 공급 라인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오히려 어떤 삼성전자의 기회 요인들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더 커지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또 파운드리입니다.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동안은 적자의 계속 또 부진을 계속 이어가는 또 하나의 섹터라고 바라봤는데 최근 들어서 테슬라 그리고 또 애플 쪽에서 수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고객사가 확보가 되는 관점 쪽에서 그동안의 자체 브랜드죠. 엑시노스 2600을 가지고 이제 갤럭시 S26부터 탑재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탑재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율이 안정된 모습들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쪽에서 TSMC만 바라보던 거를 삼성전자 쪽으로도 확대시켜서 이제 고객사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수율도 작고 그다음부터는 고객사도 늘어났을 때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쪽들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지금 10만 전자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까라는 생각보다는 네. 기대감을 여전히 키워간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일단 지금은 보유하는 관점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만약에 본다면 삼성전자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측정 불가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10만 원대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20-30%는 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만약에 고르라고 하게 되면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그다음에 계속 수익을 더 늘려가는 전략들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략을 좀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가 흐름이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시나 하이브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7에서 8%대 강세로 현재도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내년에 BTS 완전체 컴백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이브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또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오늘 주가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한 8%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일단 그동안 계속 팔기만 했던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오늘 매수세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주가도 반응한다. 특히 이런 대형 엔터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이 필수적이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기관들은 먼저 선점하면서 한 6일 전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다라는 쪽에서 시장에 변화가 좀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기존의 하이브를 바라보는 입장 쪽으로는 일단 실적은 상저하고가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마다 들어왔던 의장과 관련된 사법 처리 내용들, 그러니까 즉 하이브가 이제 상장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들로 발목을 잡으면서 불확실성이 조금씩 커져 있다가 이 부분이 거의 어떤 실적으로 돌파가 되게 되면 이거 묻혀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 실적과 관련된 변수가 오늘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로는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들이 BTS가 드디어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내년 3월이죠. 3월 말에 되게 되면 6년 만에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 신보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어떤 기대감이 모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주가도 빠르게 반응하는 하나의 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자세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공연이 한 65회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그중에 30회 이상을 북미 쪽에서 어떤 이어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65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번 월드 투어를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어느 정도 크게 같이 돌아서 좀 규모의 경제를 좀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100회 이상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정도의 규모와 그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년에 대한 실적들이 생각보다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게다가 요즘에 또 가장 큰 패턴은 공연이 이루어졌을 때 같이 MD라고 하는 굿즈죠. 이쪽들이 같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마진율이 보면 거의 최소 50%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큰 규모의 공연이 들어왔을 때 올해는 당장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에 들어갈 수 있는 변화, 특히 과거보다는 환율이 생각보다 또 워낙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까지 감안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강한 실적의 흐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동생들이죠. 신규로 진입한 신규 IP들, 그러자 신규 아이돌들이 최근 들어서 꽤 성과를 내고 있는데 첫 번째로 걸그룹 같은 캐치아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인종차별 논란을 조금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갭 관련된 모델로 데뷔하면서 인기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코르테스라고 하는 신규 아이돌들도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주축으로 자리가 잡을 수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관련된 변수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레벨업을 이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BTS 효과가 또 본격적으로 나타날 내년 대비해서 지금 주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월요일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돌았고, 그 다음에 조선 강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 전력기까지 강했는데, 원자력도 뭐 만만치 않죠. 근데 상대적으로 아직 고점을 좀 덜 돌파했다. 아직 돌파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 한화 시스템을 바라봐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먼저 방산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또 ICT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IT 쪽을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IT 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대부분 이제 방산 쪽에 대한 강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통신, 항공전자, 항공 관련된 IT 쪽이죠. 이런 쪽들도 다 갖고 있으면서 육해공,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축으로 돼서 방산 쪽을 강화시키고 있을 때 그 뒤에 서포트하는 역할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ICT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의 ISI 사업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그리고 AI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 AI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성과를 계속 방산과 붙여가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성과가 좀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한화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들은 이제 수출이 확대가 되는 관점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3분기 방산 부분만 보게 되면 매출이 한 5,200억대, 한 11%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520억대, 그러니까 즉 한 14% 늘어나면서 드디어 OPM, 그러니까 마진으로 따지게 되면 10%를 넘어갈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두 자리 숫자 들어오는 방산업체의 마진 그래도 괜찮은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비중은 올해 한 연간 20% 내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대까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의 변화가 어떤 주가의 흐름들도 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동 쪽이죠. 앞으로 방산 쪽에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MSEM이라고 하는 쪽의 매출 증가라든가 미사일 체계 쪽이죠. 그리고 또 폴란드의 K2 전차 관련된 2차 신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통제 시스템 쪽들도 같이 성과를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는데 수주도 괜찮습니다. 2분기 말로 보게 되면 방산 수주 잔고가 8조 4천억까지 돼 있는 상황들이고 추가적으로 폴란드나 그리고 또 이라크 쪽에서 계약을 또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성과가 나게 되면 계속 어떤 잔고는 쌓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사우디나 이라크 쪽에서 대형 수출이 또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같이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강하게 움직이는데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필리조선소 지분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군함 관련된 쪽에 마스가가 어느 정도 확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쪽도 한화 시스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드론 관련된 모멘텀인데 지금 방산 쪽에서 현대전에 가장 필요한 쪽들의 하나는 이런 드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공격형 드론뿐만 아니라 방어용 드론이죠. 그래서 날아오는 드론을 또 방어한다라는 쪽에서 군지 비행 그리고 또 자폭 드론 그리고 또 대드론 방어 시스템 쪽에서도 한 단계 레벨업돼서 꾸준하게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한 1조 원대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한 5년 뒤 2030년에는 17배가 커집니다. 17조 원까지 들어오는데 그 정도에서 준비가 되는 업체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한화 시스템이 충분히 그를 맞아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 주자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주가는 아직 뭐 강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지지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같은 날 한 번 더 레벨업을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대 부근 약간 6만 원대 초중반대가 좀 저항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지난번 고점이 한 7만 원대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실적 흐름들과 함께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추가적인 저항대 그때 들어갔던 레벨이 들어가기 전 가격대 한 6만 6천 원대 정도를
일차 목표대로 보고 어떤 흐름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1,000원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지난번 저점대가 다시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한국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